(5일) 만에 끝나는 라이브 특강. 여러분들이 현재 정승재 생성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특강 저번 시간까지 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즘 계절이 어떻게 돼요? 최민조 교님. 이제 봄이 돼가는 것 같아요. 봄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스튜디오 안에 날씨도 어떤 것 같아요? 좀 더운 것 같아요. 더운 것 같아요. PD님 여기 좀 시원하게 해주시면 학생들도 되게 시원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거 사실은 라이브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드렸는데 10초 전! 막 이러면서 라이브 10초 전! 이러면서 저희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PD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좀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 어디까지 했었어? 최민조 교수님. 저번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 가장 크게 느낀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원래 기존 함수가 있었잖아요. 기존에 함수가 있었는데 네.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가 있었는데 네. 앞에 이상한 숫자가 붙었잖아요. 이상한 숫자가 붙었어요. 갑자기 2가 붙고 2분의 1이 붙고 나빠요. x에도 갑자기 2x가 되고 2분의 1x가 돼서 많이 나빠요.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혼란스러웠어요. 우리 최민조 교님 혼란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최민조 교님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다 됐는데도 혼란스러워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계속 혼란스럽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그 혼란스러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공부를 열심히, 수업을 열심히. EBS 5일 만에 끝내는 라이브 특강과 함께하는 그 방법만이 혼란스러움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전 여러분의 라이브 채팅창에 보니까 사인에 대해서 EX 알겠어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치? 얘 그래프는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건데 그 얘기는 X에 뭘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X를 대입했으니까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느낌으로도 충분히 처리는 할 수 있겠지. 아무튼 음각공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는데 뭐 내용만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X 앞에 붙어있는 그 개수가 바로 기본적인 네 칸 안에 뭐하는 횟수다. 시작. 그리는 횟수라는 것만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하나 내보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1 사인의 2X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구하죠.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구하죠. 맨 앞에 달려있는 얘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한 거야? 3분의 1로 이렇게 쭉 눌렀다가 여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X축 대칭한 거야. 아무튼 얘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결정되겠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 복습하고 있습니다. 최대값 얼마? 시작. 3분의 1. 최소값 얘기하시오. 시작. 마이너스 3분의 1. 주기를 얘기하시오. 뭐라고 기억해요? 원래 주기 나누기 X의 개수니까. 원래 주기, 사인의 원래 주기. 여기 사인이라고 돼 있으니까 원래 주기는 얼마인데? 시작. 2파인데 그걸 뭘로 나누면 된다? X의 개수로 나누면 된다. X의 개수 얼마야? 2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얼마로 바뀐다? 시작. 파이로 바뀐다. 라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인 네 칸 안에 두 번 그렸으니까 두 배로 압축한 모양이겠구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시각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미분의 최종적인 의의가 시각적인 거거든요. 비시각적인 함수를 시각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뭐가? 미분이라는 것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의 미분의 의의가 있겠지만 가장 여러분이 와닿는 미분의 목적은 그래프 그리기 위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가장 어려운 문제들도 다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냥 대수적으로 여기에 플러스 절대값에 플러스 붙인 게 최대값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이거 쭉쭉 촥 그래서 3분의 1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주기는 그래서 원래 주기를 반으로 쪼갠 파이가 된다라는 느낌으로 해석하고 계시면 되죠. 이번엔 조금만 좀 어렵게 가볼까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대로 갈까? 2분의 5로 갈까? 2분의 5에 대해서 잘 보세요. 코사인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는 잘 봐. 2x 마이너스 파이 이건 뭘까? 와우! 이건 뭘까? 와우!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이야기하시오.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했어. 두 배로 쫙 압축시키고 2분의 5배로 살짝 늘린 거. 따라서 최대값 2분의 5, 최소값 마이너스 2분의 5. 주기는 원래 주기 나누기 x에 있으니까 파이. 여기까지는 됐다고. 그런데 뒤에 마이너스 파이가 붙었습니다. 코사인 뒤에 괄호가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에 있는 이 파이가
가게 관련된 이야기인 거야. 너 어디서 왔니? 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니? 마이너스 파이는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이 마이너스 파이는 여기서 왔어요. 이거지. 근데 이거를 전개하면 2x 마이너스 파이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x 뒤에 붙어 있는 이 상수항, x 뒤에 붙어 있는 상수항은 원래 사실은 y 이퀄 2분의 5에 대해서 코사인 2x의 그래프에다가 이 x 대신 뭘 대입한 것이죠?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대입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2랑 합해져서 2배에 대해서 x 마이너스 파이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x 뒤에 붙어 있는 이 상수 마이너스 파이가 어디서 왔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x축방으로 얼마만큼 표현이동한 거야.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대입했으니까 이 그래프를 가지고 x축방으로 얼마만큼 표현이동한 것이 시작 2분의 파이만큼 표현이동한 거잖아. x축방으로 2분의 파이만큼 대입해라. x 대신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대입한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평행이동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x라는 글자에다가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x축방으로 2분의 파이만큼. 2분의 파이가 한 칸이었으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툭 움직인 거거든. 얘 그래프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뒤에 마이너스 파이가 되던 플러스 파이가 되던 플러스 2파이가 되던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되던 각에 붙어있는 상수항 x 뒤에 붙어있는 상수항은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의 정보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므로 결국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는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x축 방향으로 아무리 평행 이동한다 그래도 최대값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최소값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안 준다고. 무슨 말이냐면 최대값이라는 것은 제일 위에 있는 y값이니까 내 몸을 상하함수의 그래프라고 보자면 이 머리에서의 y값이 바로 최대값이고 발끝에서의 y값이 바로 최소값이고 머리에서의 y값이 최대값인데 나를 이렇게 움직인 거라고. 감독님은 그대로 계셔주시면 저만 움직일게요. 내가 이렇게 움직인 거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여봤자 지금 최대값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최소값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 주기는 반복되는 이 그래프의 폭이잖아. 내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지금 날씬해지니? 아니잖아. 일로 움직이면 뚱뚱해지니? 아니잖아. 이 폭은 그대로 가잖아. 그러니까 주기에도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최대값에도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최소값에도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고. 여기까지 동의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x 뒤에 붙어있는 가게에 붙어있는 상수항은 x축 방향 평행이동, 다른 말로 그래프가 좌우로 움직여서 발생된 그런 상수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 주기라는 삼총사에는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 뒤에 있는 상수항은 무시하고 물론 좌우로 얼마만큼 움직였겠지만 전반적인 그래프 모습은 제일 위에 있는 y값이 얼마이고 2분의 5고 최소값이 시작 마이너스 2분의 5고 원래 주기 나누기 x의 개수인데 코사인의 원래 주기가 얼마니까 2파이니까 그거를 x의 개수 2로 나눈 거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x 뒤에 붙어있는 상수항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단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놨을 때 좌우로만 어느 정도 움직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긴급 속보입니다. 긴급 속보 이게 자막 됩니까? 안 됩니까?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4월 6일로 개학이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수능은 아직까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지금 상황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방금 발표가 났네요. 교육부에서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또 다시 그러면 몇 주가 더 연기된 거지? 2주가 더 연기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초유의 사태인데 여러분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인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방학에도 스케줄이 어떻게 변화가 지금 아마도 그쪽에서 지금 다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천천히 이렇게 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거기에 너무 좀 마음 동요되지 마시고 그냥 하나하나씩 그냥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어차피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수능이 연기되던 수능이 연기되지 않던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이 변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지. 수능이 연기되면 뭐 지금부터 놀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수능이 앞당겨지면 지금부터 뭐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차피 상대적인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스케줄대로만 공부하시면 된다고.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얘기 중에서 이런 거 있거든요. 3월 모의고사 학습법 막 이런 거 있죠. 여름방학 학습법, 겨울방학 학습법, D-100일 학습법.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의 상황에 따라 공부하는 거지. 자기가 기초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여름방학이 되면 무조건 4점짜리 어려운 문제 막 풀어봐야 되네요.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대단히 황당한 이야기들이에요. 3월에는 어떻게 공부하고 4월에는 어떻게 공부하고 5월에는 어떻게 공부한다. 수능이 연기된 다음에 어떻게 공부한다. 개학이 2주 늦어졌을 때는 어떻게 공부한다.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맞으시면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를 목표로 삼는 거 아니야. 완벽함을 목표로 삼는 거 아니야. 어디에서만큼은? 공부에서만큼은. 그치? 그렇게 하루하루 여러분 계획과 함께, 여러분 싸움과 함께 이겨내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 너무 주위에 있는 그런 환경 때문에 마음도 동요되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2분의 5배에 대해서 코사인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3x 여기까지 참 좋은데 맨 마지막에 플러스 1. 5! 여기도 4라 그러죠. 4. 이렇게. 이번에는 각은 여기서 끝난 거야. 맨 마지막에 플러스 1은 우변 전체에 붙어 있는 상수항입니다. 코사인 3x 플러스 1이 아니라 각은 3x에서 끝났고 코사인 뒤에 붙어 있는 각은 우변 맨 마지막에 플러스 1이 붙어 있는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과 주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까지는 알잖아요. 기본이죠. 위아래로 4배. 따라서 최대값 4, 최소값 마이너스 4. 주기를 얘기하시오. 그러면 그 기본적인 네칸 안에 3번이나 압축해서 그려야 되니까 원래 주기 나누기 x에 계서 여기까지 동의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를 그렇게 생겼다고 얘기하자면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이 플러스 1은 뭐냐? 사실 이 플러스 1은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y-1이었는데 마이너스를 우변으로 평행이동 이항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런데 여기에 y 대신 y-1을 대입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y축방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y축방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놈이 그대로 위로만 한 칸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5층에 살다가 6층으로 이상한 거라고요. 6층 살다가 7층으로 이상한 거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위로 한 칸만 여기 붙어있는 우변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상수항만큼 딱 그만큼 위로 올라간 거라고. 따라서 원래 최대값을 얘기하셔. 그럼 여기였는데 이 그래프 정승지의 모음 자체가 위로 한 칸 올라가게 되니까 원래 최대값이 여기였으면 최종적인 최대값은 거기다가 1만큼 올라간 게 되겠지. 그럼 뭐도 마찬가지야. 최소값도 마찬가지야. 원래 최소값은 발끝의 y값이었는데 내가 전체적으로 한 칸 올라갔으니까 발끝의 y값인 최소값도 1만큼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변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이 상수항의 기하적 의미는 전체적인 그래프를 위로 한 칸씩 움직인 거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 주기 중에서 주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최대값과 최소값에는 모두 다 플러스 1만큼을 해줘야 된다.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1만큼 상승했으니까 최대값도 1만큼 상승하고 최소값도 1만큼 상승한 거야. 따라서 최종적인 최대값을 얘기하셔 그러면 5, 최종적인 최소값을 얘기하셔 그러면 마이너스 3, 최종적인 주기를 얘기하셔 그러면 시작 3분의 2파이 끝.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는 게 바로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우변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을 해석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y 콜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코사인 2x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3의 최대값과 최소값과 주기를 구하시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우변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상수항은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이니까 맨 마지막에 최대값과 최소값에다가 추가만 시켜주면 됩니다. 선생님, 각에 붙어있는 상수항은 아무리 휘황찬란한 상수항이 붙어있더라도 x축 방향의 평행이동, 그 얘기는 좌우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 주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장 봐야 될 것은 딱 여기까지다. 기본적인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 앞에 있는 상수와 x 앞에 붙어있는 요 계수만 해석하시면 된다. 아, 위아래로 누메를 늘린 다음에 x축 대칭이 있기 때문에 최대값 2, 최소값 마이너스 2, 주기는 원래 주기 나누기 x의 계수. 기본적인 내 가론에 2번 그리는 거니까. 2파이를 2로 나누니까 시작. 파이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대값, 최소값 주기 삼총사였다고. 그런데 마이너스 파이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고 플러스 3이라는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그렇지 최대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최소값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 최종적인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얘기하라 그러면 시작. 5, 1 파이가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요. 끝! 됐어요? 여기까지야.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봐.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를 따질 때 집중하세요. 잘 봐.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를 따질 때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를 따질 때 두 가지라니까. 시각적과 비시각적. 이거는 여러분 삼각함수뿐만 아니라 모든 함수, 제가 지수함수 설명할 때도 로그함수 설명할 때도 분수함수, 무리함수 모두 다 똑같습니다. 어떤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끝이죠. 왜? 시각적으로 맨 위에 있는 y값과 맨 밑에 있는 y값을 찾으면 끝나니까. 그게 바로 최대 최소니까. 그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패턴과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패턴이 나오는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는 조금 전처럼 공부했던 거예요. y 콜 마이너스 3에 대해서 사인에 대해서 2x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뭐를 처리하시면 된다. 그래프의 생김새를 바라보면서 최대값 4 최소값 마이너스 2 주기도 알아낼 수 있다.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 우리는 시각적으로 그래프의 생김새를 바라보면서 답을 냈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어떤 문제도 나와.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패턴도 나온다고.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지수함수 공부한 다음에도 로그함수 공부한 다음에도 2차 함수 공부한 다음에도 모든 함수에서 항상 그래프가 그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프를 못 그릴 때 예컨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y 콜 사인에 대해서 세제곱 x 사인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배에 대해서 코사인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럼 얘 그래프 못 그리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 기본적인 1차 형태의 그래프만 그릴 수 있지 3차 형태, 4차 형태의 그래프는 못 그리거든. 물론 여러분들이 자연계로 진학해서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면 미분을 통해서도 알아낼 수 있어. 초람수의 미분까지도 공부하고 나면 그려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으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 이가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론적으로 해결하는 건데 그 이론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치환하는 거고요. 치환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그게 안 되면 대부분의 함수는 이변수 함수일 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게 된다고요. 얘는 아주 독특한 패턴이 있어요.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만 가능한 이야기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환이라는 것은 지수함수에서도 로그함수에서도 삼각함수에서 나오는데 치환을 왜 하냐?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그런 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함수로 바꾸기 위해서 치환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 줄게. 빰빰. 이게 예제 2번 문제예요.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없어.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이게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해봐. 사인 x 플러스 1로 주어져 있어. 그러면 최대값 일단 얘의 최대값 최소값이 1과 마이너스 1인데 우면 전체에 붙어있는 상수항이니까 최대값에도 1을 더하고 최소값에 1을 더하니까 최종적인 최대값이 최종적인 최소값 0이라고 금방 구해질 거 아니에요. 얘는 시각적이니까. 그런데 왜 얘가 비시각적이냐? 그렇지. 2차가 들어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지.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함수로 바꿀 거예요. 얘는 삼각함수잖아요. 그래프를 있는 함수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함수로 바뀌게요? 사인 x를 t라고 치환하면 돼요. 치환하겠다는 굳은 의지는 앞으로는 더 이상 x라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독립변수를 다 t로 바꾸겠다는 의미예요. t로만 바라보겠다는 얘기예요. x라는 문자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치환은 항상 남기는 게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 크게 얘기해보세요. 최민족이.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 가죽. 가수는 죽어서 뭘 남겨? 앨범.
생선님의 편지 같은 앨범. EBS 선생님들은 뭘 남겨요? 강의. 치환은 뭐를 남길까? 범위.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 범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치환, 변수를 바꾸면 언제나 범위를 생각해 줘야 된다. 범위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t의 범위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t의 범위, 다른 말로 시작. sin x의 범위를 생각하라는 얘기인데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sin은 아무리 커봤자 최대값 얼마라고 시작? 1. 아무리 작아봤자 최소값 얼마라고 시작?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결국 sin x는 아무리 커봤자 1이고 아무리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니까 결국 새롭게 만들어낸 문자 t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처리하시면 돼? 시작. t가 자체가 sin이니까 아무리 작아봤자 1, 아무리 커봤자 1, 아무리 작아봤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커놨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범위를 써줘야 된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sin x를 t라고 치환했으니까 t의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2t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 시작 t가 되고요. 얘는 1이 되고요. 가로 열고 시작. 요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봐봐. 야, 여기 봐요.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얘가 시작 여기까지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치환했을 때는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된다. 시작 범위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지. 그리고 봤더니 치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점, 어떻게 보면 유일한 장점이 바로 뭐냐면 원래 함수는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치환했더니 몇 차 함수로 바뀌었어? 2차 함수로 바뀌었어.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 뭐만 알면 돼? 꼭지점 구하는 방법 알면 되거든. 최고 차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니까 시각적으로. 물론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방법인데 그건 대수적이잖아. 뭘로 바꾸는 연습 많이 하시라고요? 시각적으로 생각하는 연습 많이 하시라고요. 단순하게 기하 쪽, 도형 쪽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수학에서는 항상 시각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려는 연습을 하시라고. 최고 차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고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꼭지점의 x좌표, 흔히 얘기하는 꼭지점의 x좌표. 여기서는 변수가 t니까 꼭지점의 t 구하는 공식이 얼마 시작?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어디에서? y 이퀄 a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것도 왜 그런지는 아셔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또는 지금 현재 이 EBS 특강의 50일 수학에서, 여러분 50일 수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현재 저의 강좌 안에 들어있는 50일 수학, 초등학교 5학년 과정부터 여러분 기초가 너무 없는 친구들도 수능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1등급 만점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만든 그 70강짜리 강좌가 바로 50일 수학이라는 거예요. 왜 이름이 50일 수학이었겠어요? 50강 안에 끝내라고 50일 수학인데 70강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잡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70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했었던 그 강좌가 있는데 거기에 진짜 초등학교 5학년 이야기부터 들어있으니까 혹시 이 강좌를 보는 친구들 중에서 나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미 난 끝났어, 나는 절대로 수학으로 성공할 수 없어, 나는 절대 이과 갈 수 없어,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거 다 설명해 놨거든요. 뭐 빼놓고 다 할게. 자연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빼고 다 했어요. 분수의 덧셈, 뺄셈도 했어요. 통분하는 방법, 약분하는 방법도 다 설명해 있어요. 그 안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다 했다고. 정말 기초가 되는, 이거 중학교 3학년 강좌거든요. 중학교 3학년 이야기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 이야기부터 수능에 정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다 모아놓은 강좌니까 그 강좌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강좌를 고1부터 고2 학생, 고3 학생들, 재수생까지 아주 분포가 아주 그 뭐라 그래요? 이게 뭐라 그래? 균등이라기보다 좀 이렇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포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할 게 아니에요. 응? 분명히 그 강좌 다 들어있으니까. 응? 여기서 A는 뭐야? 시작. 2차항의 계수. 여기엔 B는 뭐야? 1차항의 계수. 2차항의 계수와 1차항의 계수 집어넣으면 된다고. 이것도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근데 이건 기억해야 돼. 뭐를? 꼭지점의 x좌표. 여기서는 꼭지점의 t의 좌표. 얼마다? 시작. 마이너스 2a분의 b. a라는 것은 최고차항의 계수. 2차항의 계수니까 마이너스 2. b라는 것은 1차항의 계수니까 시작. 1. 그러면 얼마? 시작. 4분의 1이라는 것을 찾아냈다. 이거지. 이렇게 생겼다고. 뭐가? 이 함수가. 그런데 이렇게 생긴 이 함수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와 어디 사이만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보는 거야. 구간을 세팅해야 돼요. 여기는 4분의 1이거든요. 그럼 1은 어디 있어요? 약간 뒤에 있겠죠. 4분의 1보단 크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1은
1보다 더 멀리 있어, 더 가까이 있어. 요 방향이 아니고 왼쪽 방향일 텐데 여기서 떨어진 방향보다 더 멀리 마이너스 1이 존재할 거 아니야. 왜? 이 2차 함수는 언제나 꼭점을 지나는 그리고 y축에 평행한 이 직선으로부터 좌우가 대칭이라서 대칭성을 이용하면 떨어진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저 밑에 그래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일 것이다 라는 얘기라고요. 여기서 뭘 찾는 거야?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맨 위에 있는 y값이 바로 최대값이니까 x가 얼마일 때 시작? t가 4분의 1일 때 y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다가 4분의 1을 대입하면 최대값이 되고 실제로 4분의 1 대입해 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이게 얼마야? 8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8이니까 8분의 얼마니? 9 나오니?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처리하시면 되고 8분의 9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최소값을 얘기하라 그러면 t가 얼마일 때 시작?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 바로 최소값이니까 t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얼마 시작?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인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8분의 9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정해볼까요? 예제 2번 어떻게 푸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 이거 보고 쌤 치환이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패턴이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패턴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치환입니다. 단 치환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됩니까? 범위가 생긴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라는 느낌까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환을 통해서 뭘로 바뀌었다? 비시각이 시각으로 바뀌었다. 그게 핵심 원리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거 똑같은 문제잖아요. 똑같은 문제야. 하나는 몇 차고 2차고 또 하나는 몇 차야? 1차라서 이것도 치환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 여기는 코사인과 사인이 섞여 있어. 뭐가 섞여 있다고? 코사인과 사인이 섞여 있어. 코사인과 사인이 섞여 있어. 이러면 치환이 안 되잖아.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코사인으로 통일하던가 사인으로 통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럴 때는 스펠링을 바꿔야 돼요. 1차를 SIN, COS를 SIN으로 바뀌거나 SIN을 COS로 바꾸거나 해야 돼. 그런데 이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성질이 바로 뭐냐면 저번 시간 맨 마지막 저번 주에 공부했었던 제곱관계 공식.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얼마야 시작? 1이라는 그 공식이에요. 왜? 여기에서 살짝 넘기면 코사인 제곱만 남겨놓고 얘를 넘기잖아요. 그럼 얘를 살짝 이쪽으로 넘기면 얼마 시작?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뀌고 마찬가지로 사인 제곱만 남겨놓고 얘를 살짝 이쪽으로 넘기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서 바라보면 이거 아니야? 아 COS가 SIN으로 바뀌었네. 스펠링이 바뀌었네. 선생님 SN이나 SIN이 COS로 바뀌었네요.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으로 사인으로 바뀌었군요. 이 제곱관계 공식을 이용하시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를 더 말씀드리자면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거나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고 싶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데 단 몇 차를 바꿀 수 있어? 2차를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얘를 사인으로 바꾸거나 얘를 코사인으로 바꾸면 되는데 우리가 건들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시작. 2차라고요. 2차를 바꿀 수 있는 거야. 사인 제곱 대신 뭐라고 처리하시면 되니까 시작.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라고 처리하시면 되니까. 아, 여기에 있는 사인 제곱 대신 뭐를 집어넣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집어넣자. 그리고 봤더니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더하기 2배에 대해서 코사인 x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었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1과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 시작? 없어진다. 끝! 이렇게 되는 거라고. 따라서 다음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비시각적이니까 시각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뭘 이용한다 시작? 치환. 그래서 뭐를 t라고 치환하시면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하면 당연히 t에 관한 2차 함수로 바뀔 것이다. 치환한 다음에 항상 뭘 써야 된다 시작? 범위를 써야 된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t가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아무리 커봤자 얼마 시작? 1 아무리 작아봤자 얼마 시작?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를 써줘야겠구나 라는 이야기라고. 그러고 나면 거의 끝났죠 이제. y는 이렇게 될 한번 불러볼까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가 되고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겠구나. 최고 창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니까 위로 볼록합니다. 여기를 뭐라고 불러? 꼭지점. 꼭점에 무슨 좌표? x좌표.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야 돼? t의 좌표. 꼭점에 t의 좌표 구하는 방법. 마이너스 2a분의 b. a라는 것은 2차 항의 개수, b라는 것은 1차 항의 개수. 그런 다음에 약분하면 얼마 시작? 1. 그래서 꼭점에
t의 좌표가 1입니다. 무슨 세팅? 구간 세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마이너스 1과 1까지니까 여기에 1이 있으면 마이너스 1은 왼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결국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바라보라는 얘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바라보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럼 얼마? 시작. t가 1일 때 y값 시작. 1. 최소값을 얘기하시오.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 그럼 되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3이라고 최종적인 답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치환하셨잖아요. 치환해서 풀었는데 왜 원상 복구 안 시켜요? 제가 어디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치환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원상 복구시켜가지고 답을 쓰던데요. 선생님은 그냥 치환한 다음에 최대값 최소 구한 다음에 걔를 그냥 최종적인 답이라고 썼네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돼요. 왜 되냐면 우리가 물어보는 게 최대값 최소값은 무슨 값이라 그랬어? 항상 y값이라 그랬잖아요. 독립변수 x는 t로 바뀌었어요. x는 t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x에 대한 함수가 t에 대한 함수로는 바뀌었지만 거기에 따르는 종속변수라 그러죠. y값. y값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잖아. 그대로 y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차피 y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치환해서 푸나 그냥 푸나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최대, 최소 구하는 이야기였다. 여기까지가 삼각함수의 그래프 이야기는 할 말은 너무나 많지만 그거는 여러분 본 강좌 EBS 수능 특강 같은 데서 여러분 공부하도록 하시고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이 라이브 특강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함수의 그래프 다 그렸거든요. 걔를 통해서 최대값, 최소값 1차로 주어졌을 때는 어차피 그래프의 생김새를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2차로 주어졌으면 치환을 통해서 2차 함수로 바꿔서 다시 한번 시각적인 모습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 와우 수고하셨습니다. 왜 벌써 수고하셨습니다지? 선생님 코 풀고 오세요. 아우! 휴지 좀 주세요. 지금 풀 필요는 없는데 환절기라서 그래요. 환절기라서. 여러분 EBS 최초! 지저분한 강의! 코 나오는 강의. 어우. 미안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 코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제까지 수업할 때는 코 필리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휴지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막 그랬어요. 또 갑자기 이렇게 터질지 몰라. 갑자기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매뉴얼 있습니까? EBS 매뉴얼? 중간에 강사가 코가 터졌을 때 대처법, 제1단계 대응법 1단계 뭐 이런 거 있을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학생들의 댓글 이상한 얘기하면 삭제한다 뭐 이런 것처럼 학생들 여러분 댓글 중에서 꼭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어른이 돼서라도 그렇게 좀 이렇게 필요 없는 이렇게 막 일부러 막 이렇게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뭐 좋은 의도였고 진실 어린 댓글이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일부러 좀 이렇게 막 그 분위기 안 좋게 만들려고 하는 댓글은 그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것처럼 안 좋은 게 이게 강사가 코를 흘리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뭐 어쩔 방법이 없으니까 저의 신체적인 결함이니까 이 결함마저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신다면 그런 포용력을 여러분이 기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그런 교육 방송에 걸맞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I want to go school 뭐 이렇게 I want to go school 이렇게 want 원하다 거기까지가 동사고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그런 분사죠. 그죠? 학교에 가길 원한다 이렇게 댓글 올려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치? 응해 이런 친구들 있고 고2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학생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하나 봐요. 고1, 고2, 고3, 중3 재수생, 3수생 그리고 학부모 그 어떤 분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대국민 삼각함수 특강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제대로 된 개념으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상함수 특강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공부한 거 상함수의 정의, 각박구의 공식, 상함수의 그래프와 최대 최소 끝. 이제 뭐 남았어요? 두 가지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삼각방정식과 삼각부등식. 삼각방정식과 삼각부등식은 하나입니다. 그냥 무조건 뭐를 그리는데 시작 그래프를 그린다. 이게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삼각방정식이라 그러거든. 각에 x가 들어있는 방정식을 삼각방정식이라고 그래요. sin x 이퀄 2분의 1을 풀어라. 이거를 풀어라. 여러분 어떤 방정식을 풀어라는 것은 그렇지 x의 값을 구하라 이것이. 근데 여러분 저 알아요. 뭔데? 쌤 x 알아요. 뭔데? sin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30도요. 실수로 바꿔봐. 6분의 파이요.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암기한 걸로만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답은 뭐게요? 무수히 많다가 답이에요. 이게 무수히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삼각방정식, 모든 삼각부등식, 각에 x가 들어있는 방정식과 부등식은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돼요. 어떻게 그래프로 그려서 푸느냐? 제가 여러분한테 매번 드리는 말 있었잖아요. 미분 시간에도 드리고 적분 시간에도 드리는 말. 방정식, 함수, 부등식은 아주 유기적으로 엮여져 있으니까. 방정식을 함수 해석할 수도 있고 함수를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등식을 함수 해석할 수도 있고 함수를 부등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방정식, 부등식, 함수는 언제나 서로 교차해서 해석이 가능하다. 그때 방정식과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1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시작! 좌변에다가 y는을 붙이고 우변에다가 y는을 붙이면 된다 그랬어요. 이 방정식을 풀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y 콜 sin x의 그래프와 그릴 줄 알아! y 콜 2분의 1 상수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아! 의 같은 점, 이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만나는 점, 다른 말로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은 무조건 함수로 해석하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셔야 된다고. 어떻게?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방정식의 무슨 근 시작? 실근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릴 수 있지. y 콜 sin x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기본적인 4칸부터 시작한다고. 잘 보세요. 여기 y축 지금부터 다 그래프야. 여기 위에다가 선 하나 긋고 아래다가 선 하나 긋고 1, 0, 마이너스 1, 1, 2, 3, 4. 물론 뒤에도 더 그려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4칸이 일단 시작이라 그랬어. 얘까지 밑그림 그려놓고 좌변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리겠습니다. y 콜 sin x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sin x의 그래프는 원점에 시작해서 시작. 올라갔다가 정시간 배웠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 끝! 물론 뒤에도 계속 그려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그래프만 생각하자면 여기까지. 그리고 우변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y 콜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는 y축에다가 2분의 1을 찍고 2분의 1, 얘가 1이니까 2분의 1 한 이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 얘가 바로 뭐야? 시작. y 콜 2분의 1이라는 그래프죠. 자, 방정식 해석하겠습니다.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구하는 거니까 교점 어디 있어? 시작! 여기 나오고 또 뭐 나와? 여기 나와. 끝이야? 아니? 계속 그린다니까요, 여러분. 주기함수라니까요. 계속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교점을 얘도 해고 얘도 근이고 얘도 근이고 얘도 근이고 얘도 근이야. 그래서 진짜로 문제가 여기까지 나왔잖아? 그럼 답은 뭐라고 써야 되게? 무수히 많다예요. 무수히 많다가 답이라고. 너무 많잖아, 교점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는 그렇게 무수히 많은 해들을 일반화시킨 해를 일반해라 그러는데 그게 교과과정에서 삭제됐어. 지금 뭐만 할 줄 알면 되냐면 특수해. 특정 구간에서만 해를 구할 줄 알면 된다. 그래서 항상 방정식과 부등식은 이런 모습의 범위가 나오게 되어 있다고. 단 x는 0과 2파이 사이입니다. 라고 구간을 정해준다고요. 그럼 우리는 전체적인 그래프를 다 그린 게 아니라 0부터 2파이까지의 그래프만 그리면 되니까 얘네들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는 딱 몇 개 나와? 시작. 딱 2개 나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첫 번째 끈은 암기된 내용. 우리 저번 주에 암기된 사항. 언제 사인이 2분의 1이야? 30도. 30도가 뭐야? 6분의 1. 아, 선생님 위에 6분의 파이. 이렇게. 첫 번째 끈은 얼마? 시작. 6분의 파이. 두 번째 끈은 여긴데 집중해봐. 잘 보세요.
두 번째 근은 여긴데 얘는 뭐를 이용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거. 사인의 그래프와 코사인의 그래프는 무슨 성? 대칭성. 대칭성. 이 선에 대해서 선대칭성을 갖고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성도 갖고 이 선에 대해서 선대칭성도 갖고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성도 갖는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의 특성을 이용하자면 이 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떨어진 거리랑 여기서 떨어진 거리는 같아. 여기 응아 부분과 여기 응아 부분도 같아. 그런데 이 길이가 얼마야? 6분의 파이. 그럼 이 길이도 얼마야? 6분의 파이. 그럼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많고 왼쪽으로 갔으니까 빼주면 되겠지.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면 얼마 시작? 6분의 5파이니까. 아 선생님 얘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을 써라 그러면 x값 얼마 시작? 6분의 파이 또는 시작 6분의 5파이다. 끝!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이게 답이야. 됐어? 이게 답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 선생님 이게 끝이 아닙니까? 이게 끝이 아니야. 그럼 뭐가 더 있습니까? 뭐가 더 있어.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단순하게 얘 해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리고 아까처럼 단 세타의 범위, x의 범위구만 0과 2파이 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은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선생님 얘랑 더하면 되지 않습니까? 더하면 되지.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 더하면 시작. 파이가 답이 아닙니까? 맞아. 맞는데 앞으로는 이런 실근의 합을 구할 때는 이 실근을 안 구해도 돼요. 안 구해도 돼요. 와우! 실근을 구하라가 아니라 실근의 합을 구할 때는요. 합을 구할 때는 실근을 안 구해도 돼요. 안 구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를 몰라도 돼요. 여기를 몰라도 돼요. 그래도 더 할 수는 있어요. 왜? 실근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점의 x좌표니까 여기에 x좌표랑 여기에 x좌표를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x좌표라는 이 x좌표의 정확한 뜻은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 이 막대기의 길이라고. 감독님 조금만 줌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근은 다른 말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바로 이 점의 x좌표니까 근이 x좌표라는 얘기는 이 막대기의 길이가 바로 첫 번째 근이야. 또 두 번째 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이 막대기의 길이라고. 결국 모든 실근의 합이라는 것은 이 길이와 또 무엇이죠? 이 길이를 더한 것과 같다. 와우! 뭐를 더한 것이죠?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한 것과 같다. 됐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 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이쪽의 길이랑 이쪽의 길이는 똑같아. 따라서 이 막대기와 이 막대의 길이를 더하라면 이 막대기를 이쪽으로 옮겨서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는 거랑 같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이 점의 x좌표 뭐랑 똑같다. 시작. 파이랑 똑같겠구나.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파이입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냥 아까처럼 각각의 값 구한 다음에 더해줘도 되는데 뭐하러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뭐하러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뭐하러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여러분 이 문제를 풀라 그러십시오. 코사인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을 풀어라. 단 x는 0과 2파이 사이다. 그래프를 그리시오. 여기다 y축을 그리고 집중하세요. 여기다 x축, 여기다가 선 하나, 여기다가 선 하나, 1, 0, 마이너스 1,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좌변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y 콜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y 콜 코사인의 그래프는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우변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y 콜 마이너스 2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네 칸 안에서 0과 2파이 사이 안에서 근 몇 개 시작? 2개. 그래서 답은 이 근 2개가 답이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근을 직접 구하라 그러면 열심히 풀어야 되겠지만 얘의 근의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그냥 막대기로 구해도 된다는 얘기야. 뭘로? 그냥 막대기로 구해도 돼요. 선생님 어떻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지. 첫 번째 이 근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막대기의 길이. 두 번째 여기 근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막대기의 길이.
따라서 이 막대기와 이 막대기, 녹색 막대기 두 개의 길이를 더하라 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 첫 번째 막대기에서 요 끄트머리를 여기로 연결하면 얘가 연결이 될 거 아니야. 결국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니까 여러분 이 길이가 얼마 시작? 2분의 3파이. 이 길이가 얼마 시작?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3파이나 2분의 파이 더하면 얼마 시작? 2분의 4파이. 그래서 최종적인 답 시작? 2파이라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지. 심지어 무슨 지요? 심지어 마이너스 3분의 1로 출제되더라. 코사인 x 이퀄 마이너스 3분의 1이더라도 이렇게 나오면 진짜로 그는 못 구하거든요. 왜 못 구해요? 특수각이 아니니까. 특수각에 대한 값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x 이퀄 마이너스 3분의 1로 주어지면 답을 못 구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처럼 뭘 이용하면 대칭성을 이용한 막대기의 길이로 해석하면 이 결과도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천지 차이라는 거야. 삼각 방정식의 문제 중에서 모든 근을 다 구하시오랑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천지 차이다. 합 구하라 그러면 뭘로 가면 돼? 시작. 대칭성을 이용해서 막대기의 길이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고 모든 근의 합을 구할 때는 모든 근을 일일이 구하는 것보다는 막대기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면 되고 그냥 모든 근을 다 구하라 그러면 하나하나씩 근을 대칭성을 이용해서 알아내야 된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됐어? 그렇게 모든 근의 합이랑 그냥 근의 값을 구하라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다음 삼각 부등식을 푸시오. 이번에는 삼각 부등식입니다. 다음 삼각 부등식을 푸시오. 단 x는 0과 2파이 사이입니다. 이렇게 돼요. 다음은 삼각 부등식. 물론 여러분 삼각 방정식이랑 삼각 부등식이나 조금 전에 제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막대기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단위원을 이용해서 다른 말로 정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이 특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 관계상 이런 얘기만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부등식인데요. 부등식이라고 다를 건 하나도 없어요. 기본적인 밑그림을 그리시고 여기가 얼마야? 2분의 파. 여기는 파. 여기는 2분의 3파. 여기는 얼마야? 2파이. 그런 다음에 좌변의 그래프가 y 콜 사인 x의 그래프가 우변의 그래프 y 콜 코사인 x보다 위에 있다. 내가 왜 위라는 표현을 썼게? y로 본 거니까. y는 위로 올라가면 커지잖아요. 이쪽에 y값이 이쪽에 y값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위쪽에 있는 좌변의 그래프를 사인 x의 그래프를 녹색 그래프로 그리고요. 우변의 그래프를 노란색 그래프로 그리면 코사인은 이거죠. 코사인이 이거지. 아이고야 완벽하게 그렸어. 이때 뭘 구하는 거라고? 녹색 그래프가 노란색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하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지금 사인이 코사인보다 위에 있잖아요. 사인이 코사인보다 위에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네. 이 부분은 노란 게 더 위에 있으니까 코사인이 더 큰 거고 이쪽도 노란 게 더 위에 있으니까 코사인이 더 큰 거야. 사인이 코사인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를 구하라 그러니까 결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그렇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시작?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1사면상에서 사인과 코사인이 어디서 만나? 언제 y값이 똑같아? 사인 45도 얼마야? 2분의 루트 2. 코사인 45도 얼마야? 2분의 루트 2. 45도 딱 절반! 여기까지가 90도니까 딱 절반 4분의 파이에서 똑같다고. 그럼 이쪽도 같은 대칭성을 가지니까 딱 절반이라고. 그럼 여기다가 4분의 파이를 더하니까 얼마야? 시작? 4분의 5파이가 된다고. 왜 4분의 5파이야? 파이에다 4분의 파이를 더하니까. 따라서 최종적인 답을 구하시오. 그럼 어디와 어디 사이야? 시작. 4분의 파이와 4분의 5파이 사이에서는 사인이 코사인보다 더 크니까 시작. 4분의 파이와 시작. 4분의 5파이 사이입니다. 라는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예제 4번 우리 아까 풀어봤었고요. 예제 5번, 예제 6번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방정식인데 2차와 1차가 섞여 있어요. 이거 뭐 하면 될까? 최민족이 치환! 그치?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거. 치환하자. 선생님 치환하려면 통일해야 되는데요. 얘는 사인이고 얘는 코사인이니까 이 코사인을 사인으로 통일하자. 시작.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꾸자. 그대로 쓰면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사인에 대해서 제곱인데 우변으로 넘겼다고 생각할게요. 2배에 대해서 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7배에 대해서 사인에 대해서 x 2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3 넘어가니까 시작. 플러스 3 이퀄 제로 1은 2 1 3은 3 둘 다 마이너스 따라서 2 sin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2배에 대해서 sin x 마이너스 1 또 하나는 시작. sin x 마이너스 3 시작. sin에 대해서 x 마이너스 3 이퀄 제로가 나와서 결국은 얘를 0으로 만드는 또 시작. 얘를 0으로 만드는 sin 값을 구해주시면 된다. 지금 비록 치환하지 않았지만 치환하는 패턴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걸 t라고 놓으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2차식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인수분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됐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따라서 sin x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 얼마 나오고 시작? 2분의 1 또는 sin x는 얼마나 시작? 3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런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뺑! 안 된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얘는 왜 안 될까요? 1보다 크니까. 사인은 아무리 커봤자 1이니까 3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아까 구했었던 시작. y 이퀄 sin x라 y 이퀄 2분의 1과의 교점을 구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예제 4번이랑 똑같은 답을 갖는다. 그래서 2차로 주어지면 치환이라는 패턴을 통해서 1차 형태, 1차의 가장 기본적인 삼각 방정식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를 이번 시간에 하고요. 다음 시간에 부등식 이 문제는 풀었는데 이 문제 아직 안 풀었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 풀고 여러분 쉬는 시간에 한번 풀어보세요. 한 문제를 먼저 풀고 한 문제를 풀고 다음 시간에 제가 퀴즈 문제를 내서 우리 이벤트 선물 이벤트는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0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그거를 이루고 싶으면 잘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너랑 나랑 그랬던 것처럼 당근 흥미들 때도 있어 할 수 있는 만큼 세상을 향해서 힘껏 부딪혀 보는 거야. 잘 될 거야. 우리 함께라면 걱정거린 달나라로 보내고 잘 될 거야. 너랑 나 둘이면 두려울 게 하나 없는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앞으로도 쭉 그럴 테니까. 삐걱삐걱 흔들리는 네 모습 포기는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잘 될